돈을 위해서 네. 난 못할 게 없어 네. 라고 삶을 살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아세요? 그래요? 그래요? 바닷물 같아가지고 먹으면 먹을수록 허기지게 만드는, 돈이 가진 가장 큰 무서운 게 뭐냐면, 돈은 젊은 사람들 뭐 20대, 30대, 네. 40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돈이라는 거를 이제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돈을 모으기 위해서 진짜 내가 가진 모든 거 영혼도 끌어당겨서 뭐 한다고 하잖아요. 네, 연끌한다고. 예, 연끌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돈을 최상의 가치로 두고서 돈을 위해서 네. 난 못할 게 없어 네. 라고 삶을 살잖아요. 대부분의 네. 사람들이. 네. 작가님도 아마 제가 봤을 때 직장 생활 하실 때는 네. 그 월급에 네. 진짜 열광을 다 네. 하셨을 것 같고. 근데 아까 질문 드렸지만 네. 지금은 뭐 내가 여기서 50억을 더 벌어도 더 이상 돈이 아무런 가치를 못 주고 무의미한 게 네. 돼버렸잖아요. 네. 그럼 지금 그렇게 돈이 무의미하게 된 상황에서 네. 돈을 어디다 쓰세요? 기본적인 생활하는 거 쓰잖아요. 아, 지금 사는 거 좋아요, 이렇게. 뭐, 먹고 싶은 거, 그래도 뭐, 눈치 안 보면서 내가 먹을 수 있고 싶은 거 먹고 하는 것들 하고, 와이프와 같이 여행 다니고 하는 것들, 이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가지고 있는 돈으로. 근데 사람들은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자기 안에 내면을 이렇게 딱 들여다보면 네. 자기가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게 정립이 안 된 사람이 많아요. 일단 많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많으면 좋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돈이 나의 모든 걸 갖다 좌우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삶의 주도권이 돈으로 다 넘어가 버려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은 늘 허기져요. 돈이 가진 가장 큰 무서운 게 뭐냐면 돈은 바닷물 같아가지고 먹으면 먹을수록 허기지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허기를 가지고 평생 살다가 채우지 못할 그 허기를 가지고서 죽어간다. 그럼 그 인생이 그렇게 행복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욕망을 보여주는 가장 선명한 거울이 돈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욕망을 가지고 있고 그 욕망에 얼마나 뿌리 깊게 얽매여 있느냐 이 부분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깨우치고 나서 그걸 풀어내야지 실질적으로 부자로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찾게 되고 자기의 삶의 행복도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이 돈의 심리학에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작가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뭐 난 잘 모르겠고 골치 아프고 하니까 일단 모아놓고 생각하자. 일단 뭐 모아놓으면 스태치도 많을 테고.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아세요? 그래요? 일단 모아놓자고. 네. 아니,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돈에 대한 기준과 전략도 없이 그래서 내 욕망의 실체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돈을 모아가요? 아, 스포츠카를 사고 싶은데 돈이 어떻게 모여요? 아, 다이아반지를 사고 싶은데 돈이 어떻게 모여요? 맛있는 음식만 먹고 싶은데 돈이 어떻게 모여요? 돈이 심리학적이라는 얘기하는 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욕망의 근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욕망의 근원을 갖다 내가 통제하면서 돈을 갖다가 벌 수 있는 방법들, 내 삶을 갖다가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가는 과정들 없이 뚝 떨어져서 오는 일이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신의 아들. 신의 아들이 로또 샀다면 다 되고 그렇지 않은 이상에는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정확하게 알고서 욕망을 통제해가면서 돈이 어느 곳으로 가야 되는 거, 이 돈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그 길로 가야 돼요. 그래서 소비와 소비 통제, 저축에 대한 것들 없이 부자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를 그래서 또 이 생활 구조가 그래요. 우리 삶의 구조가. 우리는 먹어야 돼요. 자야 돼요. 그 먹고 자는 것들을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게 흔히 말하는 생계라는 거잖아요. 생계가 기본적으로 충족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무너져요. 배고픔이 해결이 안 되면 다이아를 갖고 싶은 생각, 스포츠카를 사고 싶은 생각이 있나요?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것까지는
우리 생활 속에서 만들어 넣어줘야 돼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상위 단계의 욕망이 또 이제 올라오고. 내 안에 욕망의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가로 한 번쯤은 정확하게 들여다보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리고 돈이 어떻게 쌓여가는가에 대한 것들을 정확한 로직을 이해할 수 있게 책에서 제시해요. 그래서 시간의 포트폴리오를 갖다 전체적으로 보라는 얘기예요. 돈은 결코 짧은 시간 동안에 투자를 통해 가지고 얻어지는 것들이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아는 게, 그러니까 부를 형성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 네. 이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뭐 주식을 어떻게 하고 부동산 투자 어떻게 하고 이렇게 어떻게 해야지 이 공부가 부자가 된 가장 빠른 길이 아니라 내 욕망과 내 돈에 대한 생각과 내 소비 습관, 나를 일단 내가 돈에 대해 갖고 있는 것들을 아는 것이야말로 부자를 나를 가장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다. 이 얘기군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부자가 안 되는 이유 처음에 스타트했는데 경제학자들이 자기 욕망을 모르는 거예요. 경제는 알지만 나를 모르는 거야. 나를 모르는 거예요. 경제도 알고 나를 아는 사람들은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경제학자 중에 부자 된 사람들도 꽤 있어요. 있긴 있죠. 예. 그분들은 그걸 알고 나를 아는 거예요. 경제의 돈의 흐름을 알고 나를 아니까 부자되는데, 경제라는 데 나를 모르는 사람들은 부자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부자라는, 이제 우리가 이제 가난한 사람, 뭐 부자 이렇게 대조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결국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은 돈이 더 필요한 사람이고 부자라는 사람은 돈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럼 이게 뭐 절대적인 뭐 돈 뭐 10억이 있으면 부자야, 뭐 30억이 있으면 부자, 이게 아니라 100억이 있어도 내가 돈을 더 필요하다, 난 돈이 부족하다 생각하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인 거고, 그렇죠. 내 통장에 뭐 1000만 원만 있다라 하더라도 나는 내가 살아가는데 뭐 별로 어려움 없는데 나는 충분히 풍요로운데 생각하면 이 사람은 부자라는 그런 관점인 거죠. 그러니까 재화의 정도가 아니라 내 욕망의 정도가 어디에, 재화의 정도와 내 욕망의 정도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지점을 아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부자를 갖는 거예요. 근데 재화가 어떻게 흘러가고 어느 정도를 아는데 내 욕망을 모르면 절대로 미스매칭 나요. 이건 딱 이렇게 일치하는 거지. 이게 여기 있고 여기가 있으면 미스매칭 나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그 관점에서는 재화의 정도와 내 욕망의 정도가 일치하는 지점을 어떻게 현명하게 찾아낼 거냐. 그렇게 현명하게 찾아낸 사람이 결국은 당신이 부자로 되어가는 만들어준다. 그래서 저는 책 제목도 잘 지었고, 돈의 심리학. 제목도 잘 지었고, 이 책에서 전하고 있는 그 메시지, 왜 당신이 부자가 되지 못했는가에 대한 것들을 들여다보게 해서 내 욕망을 바라봐라. 이런 얘기를 제시해 준 것도 20가지 법칙이 나오는데, 20가지 법칙 중에 나한테 필요한 거 한두 가지 법칙 이외에 전체적으로 이 책을 갖다 한 줄로 요약한다고 그러면, 돈은 내 욕망을 보여주는 가장 선명한 거울이다를 갖다가 하나만 얻고 나와도 이 책을 읽었던 가치는 충분한 것 같아요. 그 책은 마음을 깨우는 도끼라고 그러잖아요. 난 이걸 통해서 어떤 도끼라고 하냐면, 돈이라는 건 내 욕망에 보여주는 거울이구나. 그 도끼를 탁 깨지니까, 그 덕분에 아들아 돈 공부한 책이 그 다음에 촉촉촉 써졌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거기서 주장하는 것들이 결국은 그거예요. 아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것들이, 돈이라는 것들이 어떠한 인생의 역할을 하느냐. 그래서 돈을 갖다가 만능주의, 뭐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해라, 뭐 돈을 갖다가 맹신하는 걸 갖다가 혐오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딱 떨어뜨리고 돈이 정확하게 실체가 무엇인지 공부를 통해서 배워가라. 이게 딱 머릿속에 딱 떠올라서, 그래서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 그렇게 책 딱 쓰니까 또 저도 베스트셀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내가 돈에 대해서 뭘 해야 될 건가, 그 지점을 얘기해 줬기 때문에 베스트셀러가 된 것 같아요. 그때 얘기 중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흥미로워했던 게 뭐냐면, 자와 가. 자의 삶은 근로자, 근로자 삶이고, 자본가, 자산가, 가의 삶. 가라는 건 집가자를 쓰기 때문에 가문이 그 정도로 현대자동차 정씨, 그러면 삼성의 이씨, 이걸 재벌가,
자산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가가 이룰 정도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그 책에서 씹어주는데 그 핵심이 그거예요. 돈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요소가 자를 통해서 얻는 사람들은 자기 노동과 시간을 갖다 계속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고 가는 자산을 만들어 놓고 자산이 알아서 돈을 벌 수 있게 재화가 알아서 돈을 벌 수 있게 그런 생산 구조를 만들어 놨던 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준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욕망과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돈의 그런 것을 모르고 막연하게 돈만 모으게 된다면은 정말 돈을 위해서 내 모든 삶을 이제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면은 뭐든지 다 바쳐가지고 그 돈을 벌려고 할 거고 뭐 그게 뭐 내 뭐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내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내 뭐 소중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내 가까운 뭐 친척 뭐 가족 뭐 가까운 친구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런 모든 것들이 내가 돈이라는 것을 일단 벌어야겠다 돈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는 순간 모든 걸 그 돈을 위해 바꾸게 되는 거고 그 삶이 결코 그렇게 부자의 삶도 아니고 그렇게 행복한 삶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뭐 지금의 돌아가는 뭔가 분위기를 보면은 우리가 영끌 뭐 몸테크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내가 지금 조금 뭐 희생하고 버텨가지고 미래에 그게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그때 미래에 나는 부자가 될 것이다라는 전제해야 되는 건데 그 물론 되면 좋겠지만 안 됐을 경우에 설령 또 됐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돈을 벌었을지 몰라도 잃게 되는 다양한 비용들이 많다라는 기회비용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꼽으라고 그런다 그러면 그거 같아요. 내가 무엇을 원하고 어떠한 삶을 살면 행복한 건가에 대한 것들을 이해 없이 그냥 단순하게 돈을 벌어야지 막연한 목표를 가지고 돈을 벌어야지 하는 부분들은 내 삶을 황폐화시켜요. 그래서 정확하게 나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걸 토대로 해서 돈을 바라보면 좀 더 인생이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에 몰입돼서 그러니까 돈의 렌즈로만 그것도 몇십억, 몇백억 그런 렌즈로만 계속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 프레임 안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레임 안에 갇히지 않고 내가 그 프레임을 벗어나서 프레임의 설계자가 될 수 있는 것들이 하기 위해서는 이 돈의 심리학을 책을 읽으라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진짜로 책이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책은 한번 좀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특히 나는 20대, 30대 이런 분들이 꼭 읽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20대, 30대 중에서 누가 읽었으면 좋겠냐면 여자분들이죠. 왜요? 네? 왜요? 여자분들이 리치에 대한 갈망들이 너무 강해서 남자분들은 사실 리치에 대한 것보다 향락에 대한 욕망들이 강한데 여자들은 리치, 쓰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여자분들이 강해서 내 소비가 어떠한 영향을 미쳐서 내가 부자가 되지 못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갖다가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 책 읽어보면 20대, 30대는 많이 쓰잖아요, 솔직히. 자기 외모를 갖다 가꾸는 것들, 이런 부분들도 많이 쓰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좀 뒤집어봐서 내가 돈을 갖다가 어떻게 바라보는 것들이 좋은가를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제 작가님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 책을 이제 뭐 한 문장으로 좀 요약을 해본다면 어떤 것 같으세요? 돈은 인간의 욕망을 보여주는 가장 선명한 거울이다. 내가 돈을 쓰고 돈을 어떻게 버는지 그걸 보면은 그 사람의 욕망이 다 보인다. 그래서 돈을 심리학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은 돈이란 내 욕망에 투영된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가지고 얘기를 나눠봤고요. 뭐 다음번에도 저희가 또 다른 책을 가지고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뭐 작가님께서 뭐 읽고 싶은 책이나 그냥 인상 깊게 봤던 책들을 한 번씩 갖고 와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왕에 모건 하우젤 이분 책으로 했으니까
다음 책도 이 모건하우젤 책을 한번 더 할까요? 아, 네. 왜냐하면 돈의 심리학 이후에 요즘 새롭게 나온 게 불변의 법칙이라는 네, 책이 나오는데 맞아요. 예. 그것도 지금 베스트셀러가 네, 맞아요. 베스트셀러예요. 예. 예. 그래서 그 책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책을 읽고 바로 이제 그 책 나오자마자 불변의 법칙을 읽었는데 이 책과 또 다른 통찰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책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저희가 이제 불변의 법칙이라는 예. 책을 가지고 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